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의조 선수 측과 피해 여성 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자 측에선 통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용을 지난주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통화하면서 불법 촬영이었잖아요. 피해자가 애걸복걸 울고불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있음을 알았고 삭제를 요구하였던 사정은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으니까. 자, 지난 23일입니다. 이날 피해자 측에서 녹취록 공개뿐만이 아니라 이 황 선수 측의 입장문에 피해자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2차 가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일단 황 선수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황의조 선수도 피해자인데 예. 피해 남성에 대한 2차 가해는 괜찮은 것이냐 그렇게 지금 항변을 하면서 네. 그 여성 측에서 녹취록과 통화 일부를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예. 그 공개된 부분이 작출된 것이다. 그걸 조작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이번에 일부분만 공개가 됐는데 그 일부분 말고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된 모든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있느냐. 네.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네. 황의조 선수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예. 하면서 근데 그걸 대중에게 공개하면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지금 황의조 선수가 그 여성을 뭐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가스라이팅했다 이런 식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부분도 그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보도가 나온 뒤에 여러 후속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소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유포된 영상을 촬영할 당시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거부터 쟁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요. 네. 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면 촬영하기만 해도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황의조 선수가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촬영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이 내가 이걸 갖다가 동의했다라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서면이 있거나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와가지고 내가 그거 동의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제 생각에는 황의조 선수가 혐의를 벗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황의조 선수가 지난해 11월에 휴대폰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시작이 됐죠. 당시 황 선수 측에선 부주의로 분실한 게 아닌 도난을 당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잃어버렸다거나 분실했다기보다는 도난이거든요. 저희가 부주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져갔기 때문에 좀 악의적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 선수 측의 주장처럼 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황 선수의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친형수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 충격을 줬죠. 그런데 이에 대한 지금 황 선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황의조 선수도 충격을 받았을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형수님이 그걸 동영상을 반풀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그 여성도 여성이지만 황의조 선수 자체한테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촬영한 것도 그 자체로 범죄고요. 네. 촬영된 영상을 본인이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포한 것도 그 또 다른 그 형사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는 형수가 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정황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럼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황의조 선수를 주의로 해가지고 벌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유포된 영상에서 밝혀진 피해자 외에 또 다른 피해 여성을 조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황의조 선수가 영국으로 이미 출국을 했어요. 네네. 경기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러면은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러면은 이제 참고인 피의자 그 중지가 되거나 예. 참고인 중지가 되거나 해가지고 원칙대로 따지면은 이제 수사가 장기화되고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황의조 선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다니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일은 그 발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수사는 이루어질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성범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영리 목적이거든요.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가 또 중요하냐면 상습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면 황의조 선수 정도 되는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이런 촬영물을 이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상습성 같은 것들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서 형량도 만약에 이제 범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형량도 상당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습성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이슈 짚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의 경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씨가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횟수까지 특정을 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KBS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예. 지금 이선균 씨의 의혹 사건이 어느 유흥업소의 실장의 진술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유흥업소 실장하고 이선균 씨가 통화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통화 내용 안에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화 내용하고 또 CCTV, 문자 내역, 택시 이용 내역 이런 걸 다 취합을 해서 경찰이 지금 이선균 씨에 대해서 모두 4건의 투약 의혹 시점에 대해서 지금 특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선균 씨 몸에서는 지금 정작 마약이 검출이 안 된 안 거예요.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간접 정황과 그 유흥업소 실장의 증언에 의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선균 씨 측에서는 그 실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악의적 비방 수준의 허위 주장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자신에게 제기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이선균 씨는 앞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사실관계는 여러 가지 질문하신 거 다 성의 있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약 투약은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이신가요? 그것도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국가수 정... 일단 경찰에서는 메시지 등은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선균 씨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채모 감정 결과도 역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메시지나 통화 내용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요즘은 수사를 어떻게 하나 저도 궁금해가지고요. 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마약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거든요. 네.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진술과 같은 간접 증거만 가지고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이 감정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정밀하게 이제 국과수에서 감정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음성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선균 씨도 말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예. 마약 투약 혐의를 지금 부인한 쪽으로 지금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채무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감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이슈 짚겠습니다. 지난번 광장시장의 바가지 음식 논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종로 포차거리가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단 종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종로에 포차거리가 있는데 예. 그 실태라고 하면서 25일에 이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예. 그 포차에 앉으려면 안주 2개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안주를 예. 2개를 예, 시켜야 그래야 앉을 수 있다.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하. 저 자릿세 개념인 것 같은데 예, 예. 안주가 보통 하나에 2만 원가량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는 건데 예. 문제는 2만 원 정도 하는 안주가 너무 좀 부실하다라고 예.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석화 한 접시에 석화가 7개가 있었다. 계란말이가 너무 작았다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카드를 안 받는 업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또 세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렇게 부실한 음식에 세금 문제도 있고 어떻게 이런 영업이 가능한 거냐. 그런 글이 올라와서 지금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네, 또 앞서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던 이 광장시장의 가게가 시장 상인회로부터 10일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예, 광장시장에서 15,000원짜리 이제 전을 한 접시 시켰는데 너무 양이 적었다는 거죠. 예. 맞아요. 문제가 됐는데 상인회에서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장시장이 전 한 접시 가격이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15,000원인데 양은 고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허점이 그대로인데 좀 있군요.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꼼수 올린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상인회 측에서 가격뿐만이 아니라 양도 고정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해당 거리들의 음식점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씀 드리겠고 이
개인적 느낌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죠. 맛집을 찾으러 갔는데 이런 실망감을 느끼면은 씁쓸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도 드려야겠네요.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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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